국민의힘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지금 송원석 비대위가 어제부터 출범을 했는데 원래는 혁신위원회를 좀 띄우겠다라고 했는데 좀 인력난인 것 같아요. 혁신위원장을 좀 못 구하는 그런 상황 같던데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들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비대위원회가 이제 곧 정식 출범을 할 텐데요.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임시 성격, 관리 성격의 비대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한 성격의 비대위에서 계속 말씀하셔왔던 그 혁신위를 띄운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를 제대로 잘 치르겠다는 목표가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예. 정말 이제 혁신이라는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힘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는 정식 지도부 형태를 가진 또 임기도 훨씬 길고 뭔가 출범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뽑혀서 그 지도부가 혁신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훨씬 낫지 않느냐. 네. 형식에 있어서도 만약에 뭐 혁신의 필요성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당에서 잘 모르고 있다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이게 이제 맞을 텐데 지금 저희 당 관련해서 혁신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네. 뭘 혁신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방향 설정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기구를 통해서 뭔가 하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따라서 이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했으니 8월 안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전당대회 준비를 잘해서 정말로 의미 있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일단 뭐 좀 타진을 해봤던 분들이 다 고사를 해서 혁신위원장은 좀 힘들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혁신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전당대회는 원래 후보들 간의 혁신 경쟁인데 저도 그 부분은 정치적 수사로만 이야기에는 너무나 그 이해 폭이 좁아서 저도 좀 여쭙고 싶어요. 송원석 비대위원장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네. 혁신으로만 공약을 만들라는 얘기인지 이름을 혁신 전당대회로 제 6차 뭐 혁신 대회 뭐 이렇게 네. 하겠다는 건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체질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의힘은. 바뀔 수 있을까요? 옆에서 보시기는 그러니까 어떠세요? 보통 이제 체질이 바뀐다는 건 또 이렇게 계획적이고 또 운동을 해서 이 어떤 여러 가지 몸으로 따지면 네. 사람의 몸은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감추려고 올인원을 입잖아요. 예.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올인원이잖아요.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 비대위원장. 그냥 운동을 해서 뭘 하지 않고 그냥 그 올인원으로 쫙 눌러놓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혁신이란 말을 정치권에서는 껍질을 벗겨낸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예. 그러면 어떤 껍질을 벗겨내야 혁신이 가능할까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친윤의 껍질을 벗겨내야 국민의힘이 혁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껍질은 친윤의 껍데기에 껍데기를 더해서 덮어놓고 올인원으로 자 우리 혁신합시다 하면 어떻게 혁신이 될까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송원석 뭐라고 해야 되죠?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분은 올인원 대표는 사실상 빵집을 차렸는데 밀가루가 없어요. 밀가루 없이 빵을 만들어야 되는 빵을 만들 수가 상황입니까? 없죠. 그게 이제 인력난으로 드러나는 거고 네. 사실상 그렇게 국민들이 그 지금 뭐 국민의힘이 빵집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렇게 그럴싸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 네. 그거는 이제 체질을 완전 벗겨내야 됩니다. 예. 좀 센 비판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이 사실 대선 이후에 보여준 뭐 그런 모습들이 좀 없긴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러다 보니까 개혁에는 빵점이다 이러고 떠났잖아요. 네. 좀 자조 섞인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 일단 그 빵하고 요 빵하고는 다른 빵이지만 네. 다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뭔가 좀 해보려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임기가 끝났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이제 내부자 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반응을 좀 세게 보이시는 분들의 얘기는 비대위원의 면면을 보고 5명을 지명했잖아요. 네. 너무 놀랐다. 아, 예. 박덕흠 의원, 김대식 의원 계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개헌과 탄핵 국면에서 어떠한 행보를 보였던 분들이냐가 너무 확실한 분들인데 방향이 같더라.
그러니까 생각이 같은 분들로만 한 것을 보고 예. 이 비대위를 왜 출범을 시켰으며 또 혁신을 지금 하나의 어떤 가치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네. 과연 그것을 거기서 말하는 혁신하고 이게 맞는 거냐 이러한 좀 반발 아닌 반발이 좀 많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비대위의 구성을 통해서 전당대회가 좀 뭔가 하나의 어떤 이 움직임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일단 지도체제 관련해서 집단 조치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요. 예. 이 정도로 당이 지금 하나의 목소리로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물망이 오르는 당권 후보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생각보다 전당대회가 좀 뭐라고 할까요? 열기를 좀 띌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니까 저희 상황은 정말 네. 하루가 다르니까 아. 더 봐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좀 신중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신지호 전 의원이 하셔서 예. 뭐 나올 것 같다라는 사람도 있고 신중론이 또 대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러다 안 나오실 수도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떤 건가요? 모든 가능성은 다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주변에서 해석하는 것의 폭은 굉장히 넓을 겁니다. 뭐 신중하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 상황이 정말로 이 정도로 그 생각보다 딱딱하게 간다, 안 네. 변하고 간다, 기존과 다를 바 없이 간다고 할 때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유력한 분들이 전당대회에 안 나갈 명분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당이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왜안 왜 나오냐. 나타나지 않느냐 예. 이런 지적을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어요. 뭐 편할 때만 나오냐, 뭐 예. 이런 비난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안 좋은데 괜히 당 대표 맡아서 모든 덤터기를 쓸 이유가 있느냐, 예.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릴 수 선택의 있겠습니다. 시간은 좀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죠. 8월 안에 한다고 하니까. 예. 예. 서영주 대변인 또 예측을 해보시기에 네. 한동훈 전 대표 출마하실 것 같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건이 녹록지 않다. 그러니까 정치 일정은 곤데 정치 여건은 스탑이에요.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서 예. 사실상 고민이 많을 거예요. 당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가면 국민의힘은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야당 역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금 송원석 지도부가 혁신을 더하는데 말뿐이고 사실상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5대 혁신안 중에 첫 번째 탄핵을 반대했던 부분을 처리하자. 그게 그래 어렵나요? 그다음 두 번째 5월 10일 날 후보 교체를 그 야심한 마음에 했던 분들의 책임을 지우자. 네. 이건 둘 다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을 갖추는 기본이에요. 근데 이 자체도 하지 않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 그 다음에 당시 관저에서 체포 저질했던 45명이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로 턱하니 앉아 있으면 무슨 얘기를 여당이 한다 하더라도 여당이 뭐라고 대치게 할 건 줄 압니까? 무슨 내란 정당에서 동조세력. 할머니 동조 세력이 무슨 그것부터나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야당 역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여건이 변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당대표가 된다 손 치더라도 사실상 다 도려내기도 쉽지 않고 예. 그다음에 특검이 12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그 특검에 대한 대응도 당대표로서 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죠. 근데 일정상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쉬면은 안 된다. 쉬면은 안 된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여건이 또 불러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냐라는 목소리가 있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각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보궐선거 좀 나와서 그 국회의원을 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개항을 추천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반응을 보이신 게 있는지가 궁금해요. 전혀 관심 없으신가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요. 예. 이렇게 이 지역에 이제 나가서 배지를 달아라 하는 분들이 과연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가 거기서부터 생각이 들죠. 이 지역이 원희룡 전 장관이 나왔을 때도
거의 9% 가까이 차로 총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졌죠. 예. 예, 그런 상황인 지역에 무턱대고 그 정도 인물이 뭐 아무 데나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밀어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얘기라고 보고 엄연히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당협위원장으로 계신데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동감하는 건 한동훈 전 대표를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천 계양 출마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재보궐에 나가서 국회 입성을 하면 될 때를 보내야죠. 이거 사실 인천 계양에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을 배출한 곳입니다. 그 누가 와도 안 돼요. 지금 뭐 언젠가는 되더라도 지금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겠네요. 어려운 시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 나가라 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끝나라 예. 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런 사람들 이름 적어 놓으세요. 우리 이인숙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구를 찾을 때는 당선이 좀 유력한 곳을 가고 그 다음을 또 스텝을 밟았던 거니까. 그렇죠. 예. 송영길 전 대표 빠지고 그 자리에 간 그 상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 그렇게 봐야죠. 예를 들어 그때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에게 그럼 서울 강남에 출마해라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사실상 보면 네. 뭐 논의 얘기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을 이재명 대통령의 줌으로 인해서 대통령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송영길 전 대표에게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